1차 침공 이듬해인 1232년, 몽골은 고려를 다시 침공한다. 몽골군은 내륙으로 남하, 개경을 지나 처인성에 다다른다. 처인성에는 백현원 출신의 승려 김윤후가 처인 부국민들과 승병들을 규합해 전투를 준비한다. 몽골군의 총사령관은 권황제라 불렸던 사르탁. 세계 최강 몽골군에 맞서 정규군도 아닌 백성들이 처인성을 방어해야 했다. 이때 화살 하나가 적장 사르탁을 꿰뚫는다. 사실은 처인성 전투 당시에 백현원 승려라는 그 이름 이외에는 생물 연원일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신상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인물이 누구인지 하나씩 알아나가시면서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분이 누군가를 뭐 활로 쏴서 죽였다 그러고 누가 누굴 죽인 건지 조차 지금 헷갈릴 정도니까 좀 간단하게 좀 요점 정리를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시청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231년에 몽골의 고려에 대한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고려는 자주, 구주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개경이 포위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몽골과 강화 협상을 벌입니다. 조건이 다루가치를 설치할 것, 그리고 몽골에 여러 가지 막대한 공물을 보낼 것,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몽골군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우가 몽골군이 돌아가자마자 강화천도를 단행하죠. 이것은 이제 그때까지 합의한 것을 모두 무효로 돌리고 몽골과 다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다시 침략을 해오게 되고 이때 몽골군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저 사르탁입니다. 사르탁 입장에서는 좀 얕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처인성이라는 것 성 자체가 둘레가 이제 뭐 겨우 한 400m 정도, 그리고 이 토성이에요. 이게 뭐 그 석성도 아니고 토성이고, 또 이 처인성이라는 곳 자체에 주로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처인 부곡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만정의 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곡민들은 그 고려시대 이제 양인 중에서도 훨씬 이제 그 차별을 많이 받았던, 특히 국역의 부담이 커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이런 이 백성들이었는데, 이 부곡과 같은 경우는 고려의 어떤 정규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우리 권투로 치면 헤비급과 뭐 벤턴급의 시합 뭐 이런 정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그렇죠. 이런 급의. 네. 둘레가 400m라고 하시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이어달리기 계주 400m 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려놓고 했는데 그렇네. 정말 좁은 성이라는 네. 얘기인데 그야말로 이 전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와중에 총사령관이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몽골 네. 입장에서는 뜻밖의 지금 치명타를 맞은 셈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몽골군 특징이 우두머리를 잃으면 일단 즉각 퇴각하고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르탁이 죽은 게 이제 12월 16일인데 그 이후에 몽골군이 철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2차 침입 이후 석 달 남짓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피난민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세계 최강의 몽골군으로 맞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급조된 민병대가 세계 최강의 몽골 정예병을 이제 무찌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고려 조정에서도 포상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처인 부곡을 주현으로 승격시켜. 우리 고려 시대에는 그 수령이 파견되는 주현,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그 속현, 그리고 향소, 부곡,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등급이라고 본다면 처인 부곡은 주현으로 승격했으니까 이 두 단계, 그 훨씬 더 이제 그 뭐 어떤 천역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위상이 올라가는, 바로 이제 고려 조정에서 상당히 이 지역을 다 그 대우를 해준 거죠. 그 천대받던 양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축하해 주고 싶네요. 그거 모든 엄청난 주민들. 거죠, 지금. 네. 우리 열심히 싸워서 얻어낸 그렇죠. 거기 때문에.